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50플러스 노원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1인 출판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5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선을전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또 새로운 계획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방법도 전혀 몰랐고 뭔지 그냥 관심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녹음을 하니까 새로운 경험, 신기함, 뭐 이런 거 어떻게 나올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꿈을 찾아서 최천화.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니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침상도 밀어놓은 채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잤을까? 따르르르릉 전화벨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른 점심을 간단히 먹고 부산하게 일과를 시작하였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불현듯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수능 점수 없이 만학도를 뽑는 대학은 많지 않았다. 누구와 상의할 것도 없이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에 원서를 지원하였다. 우선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를 하였으므로 합격 소식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첫 등교를 하였다. 가족복지과는 A, B 두 반이었고 나는 B반이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만학도가 몇 명인가였다. 우리 반에는 5명의 만학도가 있었다. 나의 서열은 3번째.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B반에 만학도가 몰려있고 A반은 달랑 1명뿐이었으니 말이다. 뒤늦은 대학생활을 조용하게 시작하였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애들이나 잘 키우지.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내심 서운하였다. 어렵게 시작하였으니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교 준비를 마치면 헐레벌떡 학교에 갔다. 우리끼리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부를 만큼 바쁜 일과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매일 수업이 꽉 차 있었다. 9시 수업이 있는 요일은 전날 저녁부터 바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학업이 많이 벅찼다. 출산 후유증으로 공부에 매진할 체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학교 일정에 따라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경 교수님 시간이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이 대학에 다녔어요. 우리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기탄 없이 상담해 주세요. 교수님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을 따라 유학까지 마쳤다. 그 후 귀국하여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 더불어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주경야독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재경 교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내 마음속에 살며시 소망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나의 롤모델이 정해진 것이다. 교수님처럼 나도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나도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야. 나도 할 수 있어. 교수님의 말씀 중에 대학 기간 내내 올해의 성적을 받았다는 말에 도전이 되었다. 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개론 성적이 89점으로 빗불이 나왔다.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서 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님께서는 이미 성적이 나왔으므로 정정은 어렵다고 하셨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성적을 정정하면 교수님 입장이 어렵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아쉬웠지만 더 이상의 도리는 없었다. 결국 성적표에 빗불 하나가 남게 된 것이다. 열심을 내다보니 장학금을 놓친 일이 없어서 이른바 은따가 되기도 하였다. 은근히 왕따가 된 것이다. 덕분에 졸업할 때는 학장상을 받을 수 있었고 목걸이 줄은 없었지만 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학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전문학사 하기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고민을 하다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로 편입을 결정하였다. 유아교육과는 경쟁이 너무 심하여 평점 4점도 팡팡 나가 떨어졌다. 동기들 중에는 차선책으로 교육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아교육과를 가는 것이 맞았다. 평점 4.1.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유아교육과를 지원하였고 다행히 합격하였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다. 그 결과 졸업할 때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부상으로는 손목시계를 받을 수 있었다. 보육교사와 아동미술 특기 강사로 일하면서 학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었다. 가까운 곳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면접일이 다가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면접관으로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셨다. 만학도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다. 어머나 어머 이건 인간 승리예요. 인간 승리. 합격시켜야 돼요. 그러게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요. 정말 감동이에요. 멋져요. 더 멋진 인생을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죠. 나는 교수님의 배려로 석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주경야독의 어려움을 매일매일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루하루 애쓰다 보니 어느새 논문을 쓰고 졸업을 맞이하였다. 대학원 졸업식에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 남편까지 모두 와주었다. 애썼다. 축하한다, 에미야. 누나 대단해. 정말 축하해요. 아하하하. 당신 고생했어. 무엇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나도 기뻤다. 대학을 못 마친 것을 늘 아쉬워하셨기 때문이다. 논문을 마치면서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였다. 물론 남편은 반대였다. 아유, 지금 나이에 무슨 어린이집 운영한다는 거야. 불경기에 다들 문 닫는다는데. 늦게라도 공부했으니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아유, 정하고 싶으면 조그만 거나 하나 해보던지. 안 하면 좋겠구먼. 나는 조르고 졸라서 작은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았다. 인수를 하였더니 아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바로 평가 인증을 준비하였다. 2010년 3월에 인수하여 9월에 평가 인증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바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하였고 실패하였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하여 2번째 신청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받았다. 2016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주는 국공립 전환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는 드디어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